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니어 힐링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다들 받아보셨죠? 평소랑 똑같이 우편함에서 꺼냈는데 금액 보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안경 다시 쓰고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 지인분 한 분도 엊그제 연락이 오셨어요. 평생 남편이나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사셨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14만 8천 원이 찍힌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나 돈 버는 것도 없는데 나라에서 실수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수가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역사상 가장 크게 바뀌었거든요. 오늘 영상은요, 뉴스처럼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건지 아주 쉽게 짚어드리고요. 둘째, 만약 억울하게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공단에 따져야 하는지 그 절차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셋째,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돈 나가는 이야기 말고 나라에서 주는 간병비 지원 혜택 받는 법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오늘 영상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1년 보험료 200만 원을 좌우합니다. 중간에 놓치면 나중에 공단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종이랑 펜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양자 자격 박탈, 나도 해당될까?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자녀 밑에서 쫓겨났을까? 피부양자 탈락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이 딱 두 가지예요. 소득 그리고 재산입니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소득 기준은 연금을 잘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 0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다 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 1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월로 따지면 약 167만 원이죠. 에이, 내가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나? 하시겠지만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전에 들어둔 개인연금이 있거나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까지 다 합산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연금 소득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의 50%만 소득으로 쳤다면 이제는 그 비율이 올라가서 연금을 조금만 더 받아도 커트라인을 훌쩍 넘어버리게 된 거죠. 다음으로 재산 기준입니다. 가만히 있는 집이 원수.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탈락하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재산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는 게 죄냐고 말씀하시지만 2026년 정부 방침은 재산이 이만큼 있으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팁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소소하게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면
공단은 작년 기록을 보고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럴 땐 반드시 해촉 증명서를 떼셔야 합니다. 일했던 곳에 전화해서 나 이제 여기서 일 안 한다는 증명서 하나 써줘 하시고 그걸 공단에 팩스로 보내세요. 그러면 그 즉시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공단은 여러분이 지금도 돈 벌고 있는 줄 압니다. 꼭 기억하세요. 해촉 증명서. 두 번째, 건강보험 통장이 왜 비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는 걸까요?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죠. 나이가 들면 몸이 고장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로 나가는 돈은 1년에 100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 돈을 채워줘야 할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건 결국 젊은 세대가 내는 돈으로 부모 세대를 모시는 건데 그 저울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2026년인 올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바닥을 보일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만약 지금 제도를 안 바꾸면 나중에 우리 손주들은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부가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내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자고 기준을 세운 겁니다. 내가 내는 이 보험료가 결국 내가 나중에 아플 때 받을 혜택을 지키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덜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의료 쇼핑 금지. 병원비 9배 뛰는 법. 자, 이제 실질적으로 병원 가실 때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보험료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병원비 혜택 지키는 겁니다. 먼저 365일 출석부 체크는 이제 그만. 2026년부터 외래 진료 횟수 관리제가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1년에 병원 문턱을 365번 넘게 넘으시면 366번째부터는 나라에서 보험 혜택을 안 줍니다. 평소에 1,500원 내던 물리치료비가 갑자기 15,000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배가 오르는 거죠. 설마 365번이나 갈까? 싶으시죠? 오전에 혈압약 타러 내과 가고 오후에 무릎 아파서 한의원 가고 이렇게 하루 2번씩 일주일에 3번만 하셔도 1년에 300번이 훌쩍 넘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진료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MRI 검사, 의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머리가 좀 띵하네, MRI나 한번 찍어볼까? 하면 건강보험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라는 걸 먼저 해서 이분은 뇌졸중 위험이 있으니 MRI를 찍어야 한다는 소견이 있어야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불안하다고 그냥 찍으시면 수십만 원 고스란히 본인 부담입니다. 병원 가셔서 무작정 찍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보험 적용이 되는 검사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했죠? 마지막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내가 아파서 자식 고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간병비. 이거 정말 무서운 돈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면 효자도등 돌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2026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1위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의 최대 70%를 나라에서 대신 내줍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내던 분이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요양병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정보 꼭 공유해 주세요. 등급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2026년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참 많았죠?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고지서 확인하고 억울하면 해촉 증명서 챙기기. 둘째, 병원 가는 횟수 관리에서 병원비 폭탄 피하기. 셋째, 간병비 지원 혜택 있는지 공단 1577에 1000번으로 꼭 전화해 보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당황할 일 없습니다. 자녀분들과 오늘 저녁에 이 영상 같이 보시면서 우리 집은 어떻게 준비할까? 대화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 야, 이거 꼭 봐라 하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드릴 진짜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당당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